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소설 1번 달밤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읽어볼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영상을 잠깐 중지를 하시고 한번 3분 정도 쭉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제 다 읽어보셨으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세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우리가 소설은 읽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시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서는 1인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1인칭에서도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이 있죠. 둘 중에 시점은 무엇일까? 쭉 훑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럼 관찰자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거고요. 그 주인공은 바로 황수건,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자, 황수건을 관찰하면서 이제 보여줄 거예요. 자, 성북동으로 이사를 나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사를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왔다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작품도 역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옛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왜 동대문, 우리가 남대문 이렇게 알고 계시죠? 4대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4대 문은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 이렇게 네 문이 있어요. 동서남북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개의 문 안쪽에는 좀 지체 높으신 분들, 잘 사시는 분들, 그래서 이 안쪽을 이제 도시라고 보고요. 이 바깥쪽은 그에 비해서 좀 시골, 개발이 좀 덜 돼 있죠. 그래서 성북동으로 이사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나라고 하는 서술자는 도시에 살다가 바깥 시골로 나왔구나. 또 하나 이 성북동이라는 곳이 문 밖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공간적 배경은 성북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정말 시골이군. 자, 바깥이 껌껌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 싸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이 서술자가 시골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자연적인 부분이 아니라 누구? 황수건 때문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황수건이가 성북동을 시골이라고 느끼게 했는가?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자, 황수건에 대한 정보 못난입니다. 여기서 못난이라는 것은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좀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을 얘기하죠. 자,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비교 보다 열거. 자,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라는 느낌을 풍겨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이제 도시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자, 여기가 바로 이유였습니다. 자, 황수건이는 못난이인데 못난이가 마음 놓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성북동을 시골이라고 느끼게 한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서술자가 생각하는 서울의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 문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가 도시, 안쪽이 도시, 바깥쪽이 시골이라고 했었는데 못난이가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도시와 못난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시골 서로 대조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그 시골의 못난이인 황수건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 시각이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나타나거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띈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처럼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을에 처음 들어서는 손님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치를 돋워주는 것이다. 자, 여기서 나의 시각을 알 수가 있어요. 황수건에 대한 나의 시각이 어떠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네, 긍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외로 학생들이 이거를 멍청하니까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순박하다를 국어사전에 쳐보면 거짓 없이 순수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박하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고요. 내가 황수건이를 못난이라고 알면서도 긍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밤늦게 소리를 지르면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거부감이 들죠. 무섭죠. 네. 황수건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 거거든요. 왜? 못남이니까. 그래서 좀 기본 예절이 좀 부족하죠. 아이 내 기분 안 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체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문 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뭐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핫비는 안 입었으되 이 핫비 뜻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쓰던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 조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점원들이 이렇게 조끼 입고 있고 그 직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핫비예요. 근데 그걸 안 입었어. 그러면 아 정규직은 아니구나. 보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문 배달부인데 보조의 역할을 하는 신문 배달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려가 볼게요. 신문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황수건이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었죠. 이 제기는 제기랄 예, 비속어입니다. 자, 신문을 방에 들이뜨리며 그런데쇼 왜 이렇게 쬐고만 집을 사고 와겠쇼? 아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래 큰 개화집도 많은 거립쇼 한다.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집이 작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황수건이는 못난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화를 돋구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참견을 하는 거죠. 부침성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알았더라면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에 머리는 너무 크고요. 옆으로 보니까 짱구 대가리입니다.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희죽거립니다. 자, 이 부분은 황수건의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인데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희죽거린다처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스꽝스러운 외모가 황수건이가 못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부각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좀 힘든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갑자기 저는 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랍니다.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깍듯이 내 성명을 대었다. 이름을 알려줍니다. 자, 깍듯이라는 것은 격식을 갖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황수건이가 못난이라는 걸 금방 알아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못난이에게 격식을 갖춘다는 것, 우리가 아까 내가 황수건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무시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황수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대개는 개가 없구먼 입쇼 개 얘기를 해요. 개가 있으면 배달하기가 힘들대요. 왜? 깨물려고 덤벼들어서. 자, 말 같지가 않아서 그냥 허허 웃으니까 재밌어 하는 줄 알고 신나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조금씩 친해집니다.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어. 이 삼산학교는 예전에 황수건이가 일했던 곳인데요.
일을 잘 못해서 사실 잘렸어요. 옛날에는 종을 수동으로 눌렀어야 했거든요. 종을 그 수동으로 치는데 그 종을 잘못 쳐가지고 수업을 방해해서 잘렸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카이 노릇을 합시오. 고스카이 뜻 나와 있습니다. 뭐 소상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학교의 전반적인 일을 봐주시는 분이죠. 경비도 좀 봐주시고 뭐 잘못된 부분 고쳐도 주시고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을 또 알 수가 있겠네요. 미천만 있으면 버젓이 장사를 할 텐데쇼. 무슨 장사? 아니 참외 장사도 하고요. 군밤 장사, 호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죠.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를 선생님들보다 낮게 친답쇼. 좀 허풍도 있어요. 애들이 다 자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줍니다. 자, 돈 3원을 왜 줬어요? 내가 미천만 있으면 장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돈 3원은 1. 장사 미천으로 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장사를 한다고 해서 뭐 그 돈을 막 톡톡 주나요? 그만큼 황수건이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고 하잖아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황수건이는 나에게 참외 3개를 가져다 줍니다. 이유는 나의 돈을 가져가서 장사 미천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나 다른 짓 안 하고 정말 장사를 시작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장사 시작을 알려줍니다. 나 정말 참외 장사해요. 자, 그만큼 장사를 시작하게 해준 나에게 고마움의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들으니 남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죠. 간접 인용. 왜?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지 않은 황수건에 대해서는 남의 말을 빌려서 서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천을 까먹었다. 그리고 아내가 달아났다.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못 왔대요. 자, 요약을 해주고 있고요. 안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이 겹쳤기 때문에 뭐 설상가상의 상황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 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 밤인데 웬 포도를 대여섯 숨 큰 걸 가지고 옵니다. 자, 가져오면서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대요. 근데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뛰어오더니 멱살을 웅크해주고 끌고 나가요. 아, 훔쳐온 것이구나? 알아챕니다. 포도값 물어주고 뒤돌아보니까 황수건은 없어요. 뿅 사라집니다. 나는 그 포도를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대요. 자, 그럼 포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죠 라는 것은 내가 장사를 다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고맙다. 그리고 갚지 못해서 돈을 더 갖다 줬어야 하는데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포도를 사오면 좋았을 텐데 훔쳐왔잖아요. 그래서 황수건이가 그만큼 못난이 짓을 한 거지. 황수건의 어리석은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래도록 아껴 먹었다는 것, 그리고 은근한 순정의 열매라고 포도를 비유했죠. 황수건의 순박한 정을 느꼈고 그 정을 또 아끼고 있다. 소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 자, 그럼 제가 처음에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얘기했던 것에서 지금까지 나는 황수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했다. 자, 배경 서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노래를 불러요. 자, 일본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뜻으로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자, 뜻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둘 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노래는 첫 번째 일본어 노래이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부분이고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황수건의 힘겨운 삶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근데 그 한 부분만 계속 부르네요. 아는 체를 하려다가 무안해 할까봐 몸을 감추었다. 무안해 할까봐 비켜주는 거예요. 그건 나의 배려죠. 그러면서 담배를 뻑뻑 빨면서 지나갔다. 이것도 황수건의 힘겨운 삶을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겠죠. 힘겨워 보이죠? 자, 마지막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했다. 자, 달밤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마지막 부분도 달밤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게 되어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밤이 아니라 달밤이에요. 밝은 달빛을 플러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황수건이고 황수건의 삶은 힘겹고 그걸 밤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거기에 플러스한 이 따뜻한 느낌의 달빛. 자, 이것은 나의 긍정적인 시각을 표현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같이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배경이, 달밤이. 그렇다는 것은 서정적인 분위기를 유지를 해주고 형성을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주인공의 부정적인 삶에 치우치지 않게끔 독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지 않게 균형을 잘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비극적인 삶을 너무 힘들게 보여주지 않도록. 왜 1인칭 관찰자,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독자는 서술자의 시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우선 내가 황수건에 대해서 이 못난이인 황수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그걸 따뜻하다라고 제가 다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독자도 이 못난이를 긍정으로 보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못난이를 따뜻하게 보세요라는 의미의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도시와 시골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도시는 못난이들이 제대로 다니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못난이를 긍정으로 보고 있는 서술자이기 때문에 반대로 도시에서 그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배경. 따뜻한 달빛을 통해서 황수건의 불우한 처지를 비극적으로 부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게 연민의 시선으로 보게끔 유도하고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태준의 달밤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제목이 곧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경이었습니다. 자, 나의 시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에 중요함 하나, 별표 하나 드리고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배경이 있었죠. 나의 시각 그리고 달밤이라는 배경. 이렇게 포인트 2개 잡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